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올해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항공편 역시 모든 국제선과 국내선에서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첫 소식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시내버스 안. 대부분의 승객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만 피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한테도 그 피해가 가지요. 개개인만 쓰면 전체 국민이 다 전 국민이 다 쓰는 건데 참여해야죠. 그동안 버스 안 승객 마스크 착용은 자율이었는데 기사들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부감을 표시를 좀 거칠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승차 거부를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오늘부턴 달라졌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철도, 택시 등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타면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운송 종사자가 승객 탑승을 거부하면 과태료 등을 물렸지만 앞으로는 마스크를 안 쓴 승객의 탑승을 거부해도 행정처분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밀집도를 낮추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방역 관리자를 두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어떤 대중교통의 어떤 특성들을 고려할 때 최소한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자체에선 이미 시행 중인데 전국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서울에선 마스크 안 쓴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더 조심해야 되고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인식이 강해지는 것 같아서 지하철 타러 왔는데 마스크 깜빡했다면 역 안 편의점이나 이렇게 자판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모든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내일 유치원 등원을 앞두고 어제 서울에서 유치원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근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폐쇄됐는데요. 확진된 20대 강사가 근무한 미술학원에서 감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확진된 20대 강사가 근무하는 미술학원입니다. 이 학원에 다니는 6살 유치원생이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강사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학원에서 총 35명의 학생에게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원이 있는 상가 건물 내 교습소 등 13곳은 휴원에 들어갔고 인근 초등학교 5곳과 유치원 10곳은 긴급 돌봄을 중단했습니다. 미술학원 수강생 91명을 포함해 11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온 79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확진 어린이가 긴급 돌봄 교실을 이용한 유치원의 어린이와 교사 등 200여 명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는 지하철 5호선 영등포 구청역을 이용해 학원에 출근했고 빵집과 편의점을 다녔는데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 초등 1, 2학년과 유치원생, 중3, 고2 등교 수업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모두 240만 명의 학생이 학교에 모이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본격적인 등교 수업을 앞두고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에서 다시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협조가 특히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부모님들의 마음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밀폐, 밀집된 장소의 방문이나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학교 외에 학생들이 몰리는 학원에서도 최소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추가 감염 우려 때문에 원격 수업을 계속해왔던 인천 66개 학교의 고3 학생들이 어제부터 정상 등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인천 학원 강사발 확진자가 6차 감염에 이르면서 여전히 마음을 놓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한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교문으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1m 이상 거리 두기는 아직 어색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등교 시간을 분산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걸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소리도 하는데 선생님들이 다 방역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안심하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66개 학교 고3들도 마침내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접촉을 막기 위해 교실과 식당, 화장실까지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학교 밖 상황입니다. 학교 바깥에서 또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거리 유지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다가 혹시 그 다음 날 또 학교 등교하면 어쩌나 뭐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인천시는 유흥주점과 노래방의 집합 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인천 학원 강사발 감염은 순식간에 6차까지 번졌고 관련 확진자가 50명을 넘었습니다. 돌잔치 뷔페를 다녀오신 분이 일하시는 그 식당에서 노출되신 그 동료분께서 감염이 되셨고 이분의 남편께서 확인이 되셔서 경기도 부천의 돌잔치에서는 사진사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감염자가 나왔고 대형 물류센터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1,300여 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 동전 노래방과 돌잔치에 이어 또 다른 N차 감염의 근원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미국에선 현충일에 해당하는 메모리얼 데이 행사가 온라인 중계로 대체되는 등 2년과 다른 모습으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봉쇄령 완화에 연휴 나들이객들이 북적이고 미 정부 각지에서 총기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전몰 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현충일 추념식. 조총을 발사하는 장병들, 유가족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유가족에게 직접 깃발을 전달하는 대신 무덤 옆 탁자에 올려놓고 조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6피트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가족 출입증 소지자들만 국립묘지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The CDC guidelines, we can't have groups of 10 or more people, and we usually get 3,000 to 5,000 people for the ceremony. 미 국립공원 관리청은 한국전 2차 세계대전 참전 추념식 등을 사전 녹화해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 이어 볼티모어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은 코로나19와 새로운 형태의 전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gether we will vanquish the virus and America will rise from this crisis to new and even greater heights. 현충일 행사와는 대조적으로 해변과 공원 등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사망자 10만 명에 이르는 코로나19 사태가 무색할 정도로 마스크, 거리두기 지침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총격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선 대규모 파티장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7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플로리다주 시카고 등지에서도 크고 작은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난폭한 현충일 주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갖고 30년 동안 정의기억연대 이용만 당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용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로부터 모금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머니는 정의연이 모금을 하는 것도 몰랐다며 세계 곳곳으로 자신을 데리고 다니며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들로, 위안부 할머니들로 팔아먹었습니다. 팔았습니다. 내가 왜 팔려야 됩니까?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할머니들을 배반했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최근 윤 당선인이 자신을 찾아와 거짓 눈물을 흘렸다며 정의연의 부실회계 의혹 등을 검찰이 모두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끄고 다니면서는 할머니를 이용해먹고 그래놓고도 뻔뻔히 가짜의 눈물입니다. 그러면서도 할머니는 일본은 우리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 학생들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역사 바로 세우기에 정신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억울하고 누명선 우리 위안부 할머니 늘 해결해 줄 사람은 우리 이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7일 정의연의 후원금 사용이 불투명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이후 두 번째 열린 기자회견. 논란의 중심에 선 윤미향 당선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 책임론, 홍콩 보안법 등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가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를 부채질할 수 있는 환율 전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이 달러 대비 위안화 고시 기준 환율을 7.1209 위안까지 올렸습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이 정도까지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중국 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추진 강행으로 미국과 갈등이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에 안전자산인 달러와의 수요가 몰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정부의 재정 악화 전망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전인대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6%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거세지는 미국의 압박에 대한 중국의 반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위안화 환율을 틀어주고 있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용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위안화 가치 하락은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여보겠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정점으로 치닫던 당시 위안화 가치는 이번처럼 달러당 7위안 이상으로 떨어졌고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치열한 협상 끝에 올해 초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위안화 가치가 안정을 찾았지만 이번에 다시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는 이른바 포치가 재현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환율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위안화 가치 하락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에 시달리는 신흥국들의 통화와 주식 가치를 연쇄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의 유료 회원 2명이 범죄단체 가입자가 인정이 돼서 구속됐습니다. 이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 가담자 가운데 이 법조항이 적용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희진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나서는 두 남성.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 회원들입니다. 박사방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사방에서 범죄 자금을 제공하는 유료 회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장모 씨와 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보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가입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구성원으로 활동하면 범죄단체 가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체 내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에 동일한 형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N번방과 관련해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주범 조주빈과 공범 강훈 등을 비롯해 박사방 가담자 전체에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의 또 다른 유료 회원 60여 명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와 활동 범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여중생이 동급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직접 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2명을 입건하고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서정 기자입니다. 빈 상가 건물 공간에서 여학생이 머리채를 잡힌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또래로 보이는 학생이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며 원하는 대답을 요구합니다. 피해 학생이 사과했지만 성에 차지 않는 듯 온몸이 휘청일 정도로 머리채를 더 세차게 흔듭니다. 폭행이 발생한 건 지난 18일 오후 6시쯤.
폭행에 직접 가담한 2명 이외에도 현장에는 4명이 더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번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직접 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2명을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 때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친구가 맨날 이상하게 오피스 때렸어요, 같이. 경찰은 또 현장에 있었던 4명의 학생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다가 우리 소녀법에는 소년 사건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현재 SNS에는 해당 폭행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가해 학생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각국의 경제 재개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피가 개인 사자의 연이틀 오름세입니다. 코스닥도 개인의 단독 매수 속에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18.34포인트 상승한 2012.94에 코스닥은 2.15포인트 오른 722.0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장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순매수 속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오르는 종목이 더 많은 가운데 연이어 신고가를 기록했던 네이버와 카카오는 나란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2차 전지 수혜 기대감에 삼성 SDI가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KB금융이 외국인 순매수에 4% 가까이 오르는 등 금융주가 강세입니다. 한편 정부의 국내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대규모 내수부양책 추진 소식에 하나투어 등 관련주가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1,240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생활 양식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 마당에서 진행되는 영어 수업.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영어 수업은 비말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야외에서 실시합니다. 도쿄의 한 음식점. 모니터 너머로 점원과 대화합니다. 손님이 직접 배치도를 보며 예약된 방을 찾아갑니다. 방에는 태블릿 PC와 화면에 얼굴이 잘 나오도록 조명도 설치돼 있습니다. 온라인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도입했습니다. 주문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합니다. 今できる考え方、接客の仕方というところを見つめ合ういいチャンスな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자전거를 즐기는 새로운 방식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전거 가게 주인 다카오카 씨. 영상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달리는 가상 자전거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이후 실제로 모여서 자전거를 타는 대신 가상 자전거 타기를 즐기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 소프트웨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올해 미국 대졸자들은 심각한 취업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보스턴 대학을 졸업한 레슬리는 요즘 우울합니다. 부동산 회사에 직장을 얻었지만 입사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Unfortunately, when I wake up, it's straight to the email. I have my alerts on for LinkedIn, various different websites. 지난해 가을만 해도 취업 전선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경제가 호황이라서 실업률이 3.7%로 기록적으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14.7%로 급등했습니다. Many of the responses I've gotten have been, hey, we don't know if this position's ever even going to reopen again. We appreciate your interest. Best of luck.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미국에서는 대규모 기업 도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문 닫을 위기 속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20대 젊은이의 실업률은 25%를 넘어갈 정도여서 취업 시장에는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광시성 차 재배 농가에도 미쳤는데요. 광시성 당국이 농가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중국에서 심각 수준의 가난 지역인 광시성 산장현은 차 재배로 온 마을이 먹고 삽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수요가 줄면서 차값이 떨어져 살림이 더 팍팍해졌는데요. 농가의 힘든 사정을 전해들은 광시성 산장현 당국이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판로 개척에 나서면서 420톤이 넘는 차가 팔렸습니다. 또 당국의 알선으로 차 재배 농가와 가공 공장 그리고 포장 공장이 연계되면서 마을 주민 150명 모두에게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在家门口上班可以赚到钱，又有时间照顾家里花仔，我很高兴。 당국은 마을 주민들의 가난 탈출을 돕기 위해 우리 돈으로 27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차 가공뿐 아니라 양계 사업 등 91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19로 항공산업과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유일하게 화랑인 공항이 있습니다. 이곳은 유럽 최대의 항공기 보관 및 정비 시설이 있는 곳인데요. 무려 340만 제곱미터 이르는 부지에 약 100대의 항공기들이 주기돼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에어버스 A380과 보잉 747도 여러 대가 있는데요. 고객 명단에는 에어프랑스와 루프트한자, 영국항공, 동방항공 등이 포함되며 직원들은 엔진에 먼지가 붙거나 새들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관리합니다. Por esa necesidad tan importante que hay ahora del mantenimiento y del estacionamiento de larga estancia con personal especializado. 공항 측은 항공기의 최대 수용량은 125대로 코로나 전에는 78대였지만 곧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더 얇고 가벼운 덴탈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덴탈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어느덧 훌쩍 여름의 문턱에 다가선 날씨. 길거리로 오가는 시민들의 옷차림만큼이나 마스크도 더 얇고 더 가벼워졌습니다. 흔히 덴탈 마스크라고 불리는 가벼운 제품을 찾는 겁니다. 기존의 KF 마스크는 너무 숨이 차고 그다음에 좀 땀이 많이 찬다고 그럴까요? 걷지도 못하고 답답한데 계속 오래 서서 가야 되니까 KF 마스크는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처럼 덴탈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사람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등은 정부 차원에서 보건용 KF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꼭 KF 마스크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잇따라 개학하는 만큼 호흡이 편하고 가벼운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이 편하고 좀 가벼운 덴탈 마스크 수요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생기고 있고 정부에서도 덴탈 마스크의 그런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과 또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지금의 2배인 하루 100만 장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덴탈 마스크와 성능이 유사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생산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날이 더워지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며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해마다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내는 야생 진드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도심 산책로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대전 도심의 공원입니다. 하얀 천을 펼쳐 풀밭을 오가자 새까만 곤충이 잔뜩 달라붙습니다. 사람의 피를 빨며 바이러스를 옮겨 SFTS, 즉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감염시키는 작은 소 피 참 진드기입니다. 인근 공원에 설치한 채집 장비에도 야생 진드기 수십 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요즘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진드기는 보통 울창한 수풀에 많을 걸로 생각하지만 이처럼 야산과 접해 있는 근린 공원이나 도심 산책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피를 먹이로 하기 때문에 이런 야생동물이 많이 사는 야산의 경계 지역 같은데 그런 데서 많이 확인. 지난해 전국에서 223명이 감염돼 숨진 데 이어 올해도 충남과 경북에서 사망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면서 산책 등 야외 활동이 늘어 진드기의 노출 등이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치료가 없어 않도록 게
톤의 입니다. 플라스틱 안건 주시고 혹시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털 사이 진드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야외 활동 뒤 이유 없이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축제가 취소되면서 양식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자연산 광어를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산시장 판매대 가장 앞에서 손님을 끄는 인기 횟감, 광어입니다. 배가 하얀 자연산과 얼룩점이 있는 양식이 섞여 있지만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던 자연산이 요즘 인기입니다. 손님들도 알고 많이 찾으셔요. 우리도 많이 권하죠. 왜 이래 양식보다 더 싸니까요. 대형 마트에도 자연산 광어 특가 상품이 나왔습니다. 자연산 광어요, 자연산 광어요. 양식 광어보다는 훨씬 더 저렴합니다. 한 마리에서 나오는 회 양인 360g에 18,000원대로 1년 전보다 10,000원 가까이 가격이 내렸습니다. 자연산인데 평소에 못 사는 거잖아요. 너무 비싸서 맛있게 먹으려고요. 자연산 광어 산란기철이라 해안가를 많이 모이는 현상이 있어서 이때 4, 5월달이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충남 대천 등 서해안 주요 포구의 자연산 광어 경매 시세는 1kg에 12,000원 수준. 제주와 완도산 양식 광어는 2만 원 선으로 40% 더 비쌉니다. 이례적인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건 코로나19 때문입니다. 5월 산란기를 맞아 자연산 광어 어획량은 늘어났는데 이맘때 전국 소비량의 30%를 차지하던 광어 축제가 취소되면서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축제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소비하는 부분이 천지차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관광객이 찾는 수가 틀리기 때문에. 자연산이냐 양식이냐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엇갈리지만 코로나19가 자연산 광어의 몸값을 일시적이나마 낮춰 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안개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과 한강이 짙은 안개로 인해 뿌옇게 뒤덮여 있습니다. 이 안개에는 미세먼지도 뒤섞여 있는데요. 오늘은 오전까지 중부와 전북,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안개와 미세먼지가 가득하다가 오후부터 밤까지는 중부와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로 지역에 따라 비의 양의 차가 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구 28도까지 올라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은 덥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